저는 사람과 일을 연결하는 일을 해요. 스타트업 인재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도록 돕는 일에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트업이라는 직장이 왜 커리어 피보팅에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 사진은요, 1900년도 뉴욕 5번가의 부활절 날 아침 사진이에요. 온통 다 마차뿐인 것 같죠? 여기 가운데에 자동차 한 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13년 후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짠! 네, 불과 13년 만에 모두 도로에 마차는 사라지고요. 자동차가 등장을 했어요. 불과 13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 시점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도로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험 운행 중이에요. 이제 지난 100년 동안은 자동차의 성능이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앞으로 13년 후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될 거라고 해요. 제가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이고 그 변화를 가장 잘 지켜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스타트업이라는 초기 창업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요. 지금 뭔가 창업을 한다는 거, 스타트업을 한다는 게 그 어느 때보다 문턱이 낮아졌어요. 물론 창업이 쉽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창업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성공 확률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창업의 모양새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10년 전에 제가 창업 세계에 왔을 때에는요. 창업, 스타트업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날마다 신문에서는 스타트업, 창업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고요. 이런 현상은요, 사실은 렌즈를 바깥에서 넓게 보면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양한 성장 동력이 생겨나게 됐죠. 거기에는 자본도 필요하고요, 땅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의 3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이렇게 배워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인플루언서의 세계이기도 하죠. 내가 특정 분야의 지식과 역량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그걸 플랫폼을 이용해서 잘 소개할 수 있으면 그 어떤 창업기업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에서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창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펙트럼을 넓혀서 지난 1990년대부터 생겨난 컴퓨터와 인터넷 이 영역에서 생겨난 IT 창업가들을 살펴보면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의 창업으로 인한 역동성이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상위 20위 부자의 숫자만 놓고도 우리는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작은 창업가의 사례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사례들이 생겨났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는 스카이라고 대변되는 명문대가 우리나라에서 성공 사다리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창업이라는 이 키워드가
성공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 지금 여러모로 경제 시그널들이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요. 커리어 피보팅을 위해서 활용해 보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스타트업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창업을 내가 직접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스타트업이라는 곳에 취업을 하면 창업과 유사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저는 창업과 커리어를 비교해 보는데요. 창업은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창업가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요, 남들도 책임져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커리어라는 특성은요, 남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책임지는 과정인 거죠. 저는 그래서 커리어를 창업의 1인칭 버전, 1인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커리어라는 게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고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록 한동안은 내가 안정적으로 회사가 주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하지만 계속 나는 나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나의 커리어를 키워가야 하는 거죠. 이 모습은 창업가가 기업을 키워가는 여정과 되게 닮아있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켓컬리가 아주 작았을 때 저희 고객이어서 마켓컬리 사무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식재료가 이 테이블 위에 널브러져 있고요. 채용 담당자는 연락도 잘 안 됐어요. 이 기업이 도대체 살아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상장을 앞두고 있죠. 남들 눈에는요, 창업기업은 그게 되겠어? 이거를 그게 되네로 바꿔가는 게 창업가의 여정이에요. 커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뭐 일이 다 그렇지, 뭐 세상에 특별한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어느 시점 내가 정말 내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만족하는 일을 설명하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좋겠다 라고요. 자, 어찌 보면 스타트업이 창업기업을 키워가는 그 여정과 그리고 개인이 나에게 맞는 일을 키워가는 여정은 이렇게 닮아있다. 자, 그러면 스타트업은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려고 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실패나 이직에 대해서도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해요. 왜냐?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너도 실패할 수 있거든. 우리 같이 일해보고 맞으면 계속 가는 거고 아니면 쿨하게 헤어지자라는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나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트업은요, 기업도 계속 바뀌어요. 기업도 피보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요, 전에 없던 일을 하다 보니까 네가 학교에서 뭘 배웠어? 라고 하는 것보다 네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빨리 배울 수 있어? 빨리 배워서 할 수 있어?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에게 많은 채용 의뢰를 하는 기업들 중에 당장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공 불문이고요. 우리는 요런 일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타트업이라는 조직은 계속 바뀌면서 이 기업이 하려고 하는 일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내일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 변화가 생겨났느냐. 자, 대기업들도요,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본격적인 저성장 구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이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스타트업에서 훈련된 인재들이에요. 지난 팬데믹에 그런 현상들이 정말 강화됐는데요. 스타트업에서 디지털 영역에서 경험을 한 인재들이 대기업으로 넘어갔고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스타트업에서 없는 자원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했던 인재들이 대기업의 인프라와 기회를 만나니까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정말 큰 성과를 낸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어찌 보면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굴러본 경험들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진다는 걸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글로벌에서의 현황을 바로바로 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만 겨루는 게 아니라 글로벌이라는 시장을 두고 싸우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에서 쌓은 경쟁력은요, 실리콘밸리에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는요, 내가 직접 창업하지 않더라도 스타트업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결국 스타트업에서 대표로 이제 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창업 기업에서 자랄 수 있는 창업가의 DNA와 또 창업한 기업을 더 큰 기업으로 키우는 역량은 좀 다른데요. 이걸 저희가 제로투원이라고 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네가 이런 기업이구나 까지를 만들어내는 창업가의 DNA와 또 1의 기업을 10으로 만들고 10을 100으로 만드는 역량들은 다른데요. 그러면 1을 10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훈련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다음 스테이지로 갈 때 대표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스타트업에서 전문 경영인 그룹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젠 스타트업 생태계가 대기업과 유사하게 더 전문화되고 인재풀이 확대되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빠르게 피보팅하고 싶다면 꼭 스타트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기업에서도 사내벤처를 만들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의 DNA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변화를 내가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던져보는 거예요. 전 사실 프리랜서로서의 경험도 이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의 밥벌이를 책임지는 그 연습. 1년이든 2년이든 그 연습을 해보는 것도요. 다음 커리어로 성장시켜 가는데 좋은 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리뷰는요.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하는 조직에 나를 밀어넣는 것이다. 입니다. your head down.